이제는 윤석열 날려도 괜찮아. 하지만 대한민국은 살려야 돼. 거기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해서 그 여론조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 때도 8%, 9%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0.72%로 이겼고 여론조사에 너무 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해라고 퇴근을 하는데 아니 법대로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무죄라며요. 무죄면은 최대한 빨리 무죄 받아가지고 대선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수사도 받고 있고요. 재판도 받았고요. 핸드폰도 안 버렸고요. 국민의힘도 조금 이재명 대표만 바라게 하지 말고 본인 당을 좀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수층 과표집이라든지 또는 일부에서는 ARS 조사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 계속 NBS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또 오늘 나온 그 여론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0%, 정권 연장 여론이 48.6%, 정권 교체 여론이 46.2%. 이게 다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지지율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넘어갔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당으로서 집권이 연장돼야 하느냐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도 뒤집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 2%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오차 범위 내다. 요게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은 용인하겠다. 난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만약 윤석열 탄핵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무대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대선 국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론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직도 보수가 과표집됐다. ARS 여론이 잘못됐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서. 일단 보수가 과표집된 건 맞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평소에 보수가 여론조사에 응했던 것보다 100여 명 가까이 더 많이 임한 건 맞아요. 그런데다가 김문수 씨가 지금 여권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극우 성향이잖아요.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 후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표집된 건 맞다. 그런데 그래서 중도층이나 무당층도 상당 부분 국민의힘 쪽으로 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탄핵 사건은 탄핵은 기자랑 사실화됐고 조기 대선 체제로 갔을 때 189석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게 정권을 교체하도록 해주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정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견제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국정 안정적인 측면 이제는 탄핵보다는 또는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정권 안정, 민생, 경제, 안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권 능력을 보여준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불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 때도 8%, 9%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0.72%로 이겼고 이번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선전했습니다만 결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너무 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앞으로 대선에서 이런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권 교체로는 굉장히 낮아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권 연장로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좀 여론에서 뭔가 좀 우리가 주의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결국 지난 12월 3일 날 그 비상겸 저 또한 충격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이라는 걸 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맞지만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측면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라는 헌법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5년 만에 교체를 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 정책과 관련되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했는데 이번 탄핵을 1차 탄핵에서 민주당이 섰던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한미 동맹을 기준으로 한미일 관계만 강조를 하고 북중 관계,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 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시했는 외교 정책을 탄핵의 첫 번째 사유로 꼽았습니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미국은 이 부분에 분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주당 과도 정부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도록 줬더니만 한 달 반 동안 하는 것이 민생 안정, 경제 안정, 외환 안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윤석열 타도시켜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만드는 그 노름에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빤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태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날려도 괜찮아. 하지만 대한민국은 살려야 돼 하는 거기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해서 그 여론조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일방적으로 너무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그칠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오늘 오후에 또 은행장들을 소집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의 대통령 아닌가 지금? 그죠? 뭐 최상무 권한 대행이 안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고 계세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여론조사 결과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 생각하고 나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내란 문제도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 거고 민생 경제 문제도 제대로 해야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예전에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니까 죄도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 국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국가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마치 관저에서 체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에 있는 시위대들을 흥분시켜가지고 경찰들과 싸우길 바라고 또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막아주길 바라는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좀 전에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민심은 정말 조석변이에요, 그죠? 정말 조금이라도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금방 뭐 민심은 달라지는 그런 게 서부지법 있어요. 이런 사태가 그래서. 벌어지면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몰라요. 결코 그런 모습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사실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뭐 아니신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지금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죠. 3월 12일까지 신권을 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때까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심만 하겠다는 건가요? 선고까지 그때 하겠다는 그런 의사인가요? 아마 뭐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이런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한 것 같고 3월 12일까지 재판을 안 맡겠다는 건 그때까지 결심을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결심을 선고는 아직 그때는 아니고 네. 저는 결심이란 거는 변론 종결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3월 12일까지 판결을 선고한다라는 의지로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633이라고 하는 건 선고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런 그렇기 얘기인 때문에 거죠. 1심에서 11월 15일 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2월 15일 날 선고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정도 더 길게 보는데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해라고 그 체근을 하는데 아니 법대로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법대로 하면은 3개월이에요. 2월 12일까지 어떻게든 해야죠. 1심 재판 기간만 해도 2년 2개월이었습니다. 1년 2개월도 아니고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꼴랑 지금 뭐 2개밖에 안 돼,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더 이상 증인 부를 것도 없고요. 1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법 절차 보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민주당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본인이 무죄라며요. 무죄면은 최대한 빨리 무죄 받아가지고 대선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꼼수 쓰지 마시고 윤 대통령 꼼수 쓴다고 비판할 정도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모범 보이면은 윤 대통령 머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 판결 선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또 뭐 판사 기피 신청 또 뭐 할 거고 뭐 다 할 거다. 생각도 못한 그런 걸 또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법 절차에 협력할 거고요. 뭐 설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겠습니까? 그렇게 감동입니다. 그렇게 바보스럽지는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수사도 받고 있고요. 뭐 재판도 받았고요. 영장 실질도 받았고요.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수사 다 받았고요. 핸드폰도 안 버렸고요. 재판도 받았고요. 국민의힘도 조금 이재명 대표만 바라게 하지 말고 본인 당을 좀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재명 사실상 대통령님께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번도 당한 적 없고요.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번도 청구한 적도 없습니다.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재명 대표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보다 더한 일도 겪은 대한민국이 이 고비도 잘 넘기고 또 좀 발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정치 발전도 좀 이거보다 훨씬 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부터. 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공수처 더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은 빨리 진행해가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 신속하게 해서 이번 설날 때는 국민들이 좀 조용하게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이대명 선생님께서도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또 검찰총장도 임명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수사받고 법대로 재판받고 법대로 헌법재판 받읍시다. 두 분 다 똑같이 법대로 얘기하는데 왜 이게 다 다르게 들리지 완전히. 예,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